거 좀 포장해서 속이고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이 학력이 안 좋아도 상관은 없는 건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거짓말을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왜 이 업계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뭐 뭐죠? 맨사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자기 포장인 거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 공격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별표. 나의 가치를 외부 세계와 타인의 평가에 맡길 때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사회적 지위에 집착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세계를 원망하죠. 나를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울분을 토합니다. 매일 지옥에서 사는 셈이죠. 네, 이게 정말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요. 108쪽에 보면 정말 중요한 별표예요. 셋째 줄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때 진정한 자기애가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상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이 글을 읽다 보니 나도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자주 내 마음을 점검하고 자제하면서 건강한 자기애를 키워나가면 돼요. 내가 만나고 있는 연인이 내 가족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요. 건강한 자기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세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09 쪽에 보면은 화부터 내는 상사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맨 밑에 보면 그럴 때면 우선 무조건 참고 들으세요. 그가 나에게 왜 화를 냈는지 그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내지 하면서. 110쪽의 위에 보면 이때 혼자 화내면서 말하다 보면 상대방은 자신의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 민망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낼 때 너무 그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왜 화를 내지 하면서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처럼 막 듣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화났습니까?" 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말도 안 되게 화를 낸 거기 때문에 논리가 빈약해지고 민망해하게 된대요. 그 밑에 별표 3 개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하는 내용인데요. "아 제가 뭐뭐뭐해서 화가 나셨군요. 그렇군요. 제가 뭐뭐뭐이라고 말해서 짜증이 나신 거군요." 첫말은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해 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감이에요. 저 진짜 이거 요즘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공감해 주고 그래야 동물의 뇌가 시키는 대로 화를 내고 있는 상태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화를 낸다는 거는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했죠. 동물과 신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인간이 있는데 화를 내는 감정은 동물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인간이 아니고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뇌를 저지시켜 주려면 일단 공감해 주래요. 자신의 감정에 공감을 해 주면 화내기를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공감받았기 때문에 안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조금만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이거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이상한 짓을 할 때는 잠시 동물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이 되게 만들려면 공감을 해 줘야 된다는 거. 111 쪽에 어 별표인데요. 이제 막 화낸 사람에게 "저는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도통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 줬는데도 안 되면
상대할 가치가 없대요. 더 이상 정서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는 시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내게 있습니다. 정서적인 관계를 끊으세요. 회사 동료들 모두와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로 지내면 됩니다. 동료와 친구를 구별하세요. 동료가 친구처럼 내게 잘 대해주기를 기대하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 그 모든 사람을 잘 지내야 된다는 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영혼이 탈탈 털렸던 적도 많아요. 근데 제가 공감을 해 줘도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되는 사람은 그냥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신이 아니니까 '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게 좋더라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거든요. 어 정말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사람이 강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뭐 엄청난 학벌을 갖고 있고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고 엄청난 돈을 갖고 있고 엄청나게 예뻐서 당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한 자기의 어떤 부분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확 내놓았을 때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요. 저는 그것을 뉴스킨에 와서 배웠거든요. 이거 저의 아주 부끄러운 치부인데 제가 초창기 때 뭐 얼마 안 됐을 때 뉴스킨에 왔어요. 근데 미팅을 하는데 이제 파트너가 초대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뉴스킨에 오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제 주변의 사람들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나이를 물어볼 때 "몇 학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이제 그때 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미팅이 어 이병진 사장님 이하로의 미팅이었잖아요, 목요일 날. 그래서 그때 목요일이었고 지금의 이병진 사장님이 계시는 203 호예요. 거기서 인제 제 파트너가 초대자를 데리고 왔는데 한 30대 후반의 아기 엄마였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몇 학번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미동도 없이 저한테 "아 사장님 저 되게 가난하게 자라서요. 저희 부모님이 대학을 안 보냈어요. 그리고 저도 공부를 어차피 대학교 못 갈 거라서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전 학번이라는 게 없어요." 딱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한 번도 겪었지 못했던 그 부끄러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 끼치게 느껴서 어떤 구멍이 있으면 구멍을 파고 머리를 쳐 박으면서 저 자신을 때려 주고 싶었어요. '아 내가 정말 너무 못할 짓을 했구나.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몇 년생이세요?" 하는 말로 언어를 바꾸게 됐죠.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정말 위대해 보였고 그 친구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저는 제압당했어요. 그때 정말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을.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그 그냥 있는 그대로를 너무 담담하게 딱 말할 때 상대방은요 완전히 제압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멋있게 포장이 돼 있을 때 상대방이 제압당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 그것을 너무 담담하게 말했을 때 그 친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그냥 상대방은 그냥 쫄아요. 그거를 제가 느꼈던 하나의 경험이고 그때부터 제가
뭐 몇 학번이에요 그런 말을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그리고 프로이드의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제가 참 요즘에 이 책을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사람이 가장 욕망이 인간의 가장 욕망이 사실은 프로이드 책에선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성적으로 누군가한테 진한 사랑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한테 정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에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게 인간의 가장 저 밑바닥에 깔린 욕구래요. 인정받고 싶은 거,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이 부분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부분을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 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공감해 줄 때 상대방이 가장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멋지게도 만들 수 있고 멋지지 않게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의식 세계 프로이드의 그 꿈의 대화라는 책을 보면 무의식 세계 속에 행복한 추억이 많잖아요. 그 무의식 중에 행복한 추억이 많은 사람은 막 그 유태인들이 다 잡혀가서 고통 속에 있어도 자기가 어렸을 때 행복한 기억이 많은 그 유태인들은 그런 거를 막 계속 과거에 행복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대요. 그리고 다시 꿈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삶의 열정을 갖게 되고 삶의 에너지가 어떤 안 좋은 현재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 나오는 열정이나 에너지가 다르대요. 그런데 과거를 회상했는데 좋은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에너지를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부모가 좋은 장소에 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그 기억을 많이 넣어줘야지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억을 먹고 다시 회생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뉴스킨 하면서 우리 군 안에서 뭐 코타키나발루 가서 노는 거, 하와이 가서 노는 거, 컨벤션 가서 노는 거, 뭐 최근에는 칸쿤 가서 놀러 온 거 이런 기억 있잖아요. 이런 기억이 우리가 또 힘들 때 힘을 주는 거죠. 아 다음에 또 멋있는 데 가자. 내년 후반부부터는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멋진 추억을 이 안에서 또 많이 만들어야지. 그쵸? 내가 어떻게 보면 누스킨의 엄마인 거죠. 누스킨의 엄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들어 줘야지 이 사람들이 현재 어렵더라도 거기서 에너지와 힘을 낼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또 더 생각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